여러분들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제 불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김건희 여사의 샤넬백 건진 법사가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뭐 간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수사 중인 그런 샤넬백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는 이런 만약에 비위로 밝혀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의 선을 긋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우리가 떳떳하게 뭐 이재명이라든지 그런 좌파들의 비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김정숙은 그런데 김혜영은 이렇게 감싸고 넘어갈 문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단독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지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가 일단 조선일보 기준으로 할 때 오늘 나온 기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건진이 정말 만나는데도 돈이 엄청 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예지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진이 자기 앞도 못 내다본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김 여사 비서가 건진 법사한테 건넨 샤넬백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혹시라도 처음 접하시거나 나는 속 시끄러워 그냥 나는 관심 두기도 싫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건 관계도를 하나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사건 관계도 하나 이 사건의 개요도입니다. 자, 2022년 4월하고 7월에 그 통일교회 윤모 그 전 본부장 지금은 전입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그 이른바 법사폰의 소유주죠. 전성배 씨한테 그 샤넬백을 2022년 4월하고 7월 두 차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전성배 씨가 예뻐서 줬다는 게 아니라 모종의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관계에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전성배 씨가 이 백을 갖다가 유경옥 전 행정관한테 줬다는 것입니다. 유경옥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한 15년 동안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신임을 사고 또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실까지 따라간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한테 전달을 했고 근데 이 유경옥 씨가 이걸 어떻게 했냐? 웃돈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했다는 것이죠. 이 샤넬백 두 차례 건넨 샤넬백이 각각 1,000만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한 번은 100만 원을 더 주고 한 번은 200만 원을 더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드는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 이거를 유경옥 씨가 알아서 했겠냐? 김건희 여사한테 뭐 지시를 받고 교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측은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가방 받은 사실 없고 유경욱 씨가 이렇게 바꾼 것도 몰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경욱 씨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전성배 씨 심부름한 거다. 김건희 여사하고 상관없이 전성배 씨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델로 바꿔달라라고 해서 바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전성배 씨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나는 그냥 전성배 씨가 내가 시킨 거다. 유경옥 씨는 나는 지시받아서 전성배 씨 심부름을 한 거다. 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죠. 유경욱 씨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를 그림자처럼 그렇게 수행하고 가까운 사람을 알죠. 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의 뜻이나 내락이나 지시 없이 그렇게 백을 받아서 그렇게 바꿨을 수 있었을까? 뭔가 좀 합리적인 차원의 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백을 뭘로 바꿨을까? 이게 또 조금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과연 검사는 어디까지 확보가 됐을까? 그래서 백 사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게 1,000만 원대 백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1,000만 원대지 이게 1,000만 원으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명품에 관련이었고 저 명함을 모십니다. 명품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이제 더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1,000만 원대 대표 라인으로 뭐 이런 백들이 있다고 그래요. V 샤넬 플립백 1,021만 원, 클래식 뭐 백이 1,500만 원, 클래식 스몰 플랫백이 1,497만 원. 이게 이제 1,000만 원대 인기 모델인데 이거를 백을 바꿔갔다는 것을 어떻게 확보를 냈냐? 샤넬을 압수수색한 거죠.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에는 다 이제 품번이라든지 그 거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웃돈을 줬다 그러면 웃돈을 준 내역까지 있는 거고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확보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을 줬다, 백을 유경옥 씨한테 줬다, 유경옥 씨가 백을 바꿔갔다. 이것까지는 이제 팩트로서 증명이 된 것이고 남은 것은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백을 받았는지 백을 바꾼 게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이 남은 것이고요. 자, 이게 사안이 조금 심각한 게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청탁하고 결부돼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참고인으로만 돼 있고요. 그런데 그럼 압수수색은 왜 있냐? 왜 김건희 여사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다고 그랬잖아요.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이 부분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알선수재. 알선수재는 누구의 알선수재냐?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본부장이 전성배 씨한테 그 줬다는 거 아니에요. 주면서 우리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청탁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탁의 내용이 이제 알선수재의 내용으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캄보디아 ODA가 뭐냐면은 공적 개발 원조 사업입니다. ODA 사업을 갖다가 뭐 우리 통일교 재단에서 조금 수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통일교와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실제로도 기재부가 이제 뭐 캄보디아 그 차관 관련 ODA가 뭐냐면은 이게 조금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에 그 수주를 갖다가 통일교 쪽에서 하게 할 목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 저기 지금 여사님한테 전달 좀 해주시고 대신에 그 여사님한테 우리 통일교가 이거 사업 수주 좀 할 수 있게 캄보디아 사업 수주 좀 할 수 있게 이 ODA가 공적 자금을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발도상국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것이고 뭐 종교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인 사업을 맡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거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청탁의 대가로 이 백이나 이런 것들이 건네진 게 아닌가라고 검찰이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이고 참고인 단계이긴 하지만 아크로비스타까지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고 실제 기재부가 그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캄보디아의 그 차관에 대해서 지원 한도를 늘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청탁의 연결고리라든지 인지 여부라든지 이런 게 밝혀지면은 자칫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로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중한 사안이고 이거는 뭐 한때 뭐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부인이었다 이렇게 해서 감싸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을 강제 절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 혹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드러날 수 있는 비위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 이래서 계엄을 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무고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계엄을 했지. 혹시 이렇게 감싸실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저는 이거는 아니다. 라고 제가 선을 쳐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보수 진영에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비위로 밝혀지면은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서 밝혀진 뭐 도이치라든지 아니면은 디올백 수수하고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지금 청탁의 주제로 언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직무 관련성 그리고 백이라든지 그래도 목걸이 나왔잖아요. 6천만 원짜리 목걸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에 비하면은 샤넬백은 뭐 1,000만 원대니까 뭐 저렴하다고 저렴한 건 알지만 상대적으로 싸죠. 6천만 원대 목걸이. 이런 대가로 만약에 이런 공적 사업들에 대한 청탁이 오갔다 그러면은 뇌물죄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일각에서 또 최근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 영화도 보고 또 검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들어가고 하니까 이재명의 1호 선거 운동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앞서 제가 첫 주제로 말씀드렸던 게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앞서 도이치 사건 처리를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어떻게 했죠?
그냥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하면 될 걸 갖다가 그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했잖아요. 비공개 조사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거는 뭐 조국 때 이제 그 규정이 개편이 돼가지고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게 원칙이 됐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검사들이 출장 조사 아닙니까? 출장 조사를 비공개로 하고 더 문제가 된 거는 그거를 검찰총장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이죠. 조사하는지 조사 시작하고 진행될 때까지 보고 못 받고 있다가 밤 12시 다 돼서 조사 끝날 때쯤에 중앙지검장이 당시 이원석 총장한테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연락을 해서 검찰 내분 사태까지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원석 전 총장이 법불 악의, 물론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이 많고 뭐 비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이 패싱당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검찰이 어쨌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실제로는 유지가 되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총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검찰총장조차 모르게 김 여사 쪽의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 조사를 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검사들이 휴대폰을 내놓고 조사를 하고 그런 사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었죠. 저는 그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절차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지지 않았나. 절차를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설사 결과가 무혐의가 맞더라도 그 무혐의 결과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무혐의 결과 발표를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좀 오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4시간을 갖다가 브리핑을 했죠. 우리 이러저러 해서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4시간 브리핑의 요지는 결국 김 여사는 이제 단순히 전주고 주가 조작의 핵심인 이 권우수 전 회장하고 공무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 주가 조작 자체를 알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때 당시 브리핑한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봤을 때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이 반이냐 있냐 아니면은 반밖에 없냐 그 차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판일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증거 관계를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굉장히 재량 판단의 영역이다. 한번 기소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건 어차피 법원 가면은 무죄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4시간을 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사실관계가 헷갈려가지고 이걸 도이치에서 압수수색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거 헷갈린 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그 거짓말했다고 압수수색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뭐 탄핵소추까지 하고 결국은 이제 탄핵소추가 기각이 됐지만 그런 일도 있고 그렇게 4시간 브리핑을 하니까 이거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이냐 그런 비아냥까지 듣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만약에 검찰이 시간을 되돌리고 김건희 여사가 시간을 되돌리고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고 짚고 넘어갈 왜 요즘에 그거 유행하더라고요. 인생 뭐 1회차, 2회차, 인생 N년차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인생 N년차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 시점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되돌려야 될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김건희 여사 비공개 제3의 장소 조사 이 부분 그리고 불기소까지는 뭐 어떤 재량 판단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브리핑을 했어야 됐나 그 부분 만에 하나 정말 검찰청에서 포토라인까지는 안 서더라도 저는 포토라인에 섰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으면은 자 봐라 대통령 부인도 현직 대통령 부인도 전직도 아니고 현직인데 잘못하면은 잘못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은 저렇게 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라고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그렇게 날려버렸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불기소를 또 그런 경과를 거쳐서 불기소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결국은 사실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검찰도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이 사건을 다시 재기수사해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게 검찰이 이거 살자는 거죠.
우리 살기 위해서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서 불기소에 대해서 이걸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때 그게 뭐라고 그냥 포토라인 한번 서고 그리고 디올백 받았을 때 그때 사과하고 넘어갔으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정말 뭐 법사폰, 물론 법사폰이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질 수도 있지만은 법사폰에다 뭐에다 정말 지금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뭐 1호 선거운동원이다 이런 비판까지 내부에서 나오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소 껄끄럽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정말 비위로 밝혀지면 확실히 절연을 하고 확실히 조금 처벌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짚고 넘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거 하나만 정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건 본인 사건은 어떡하지? 싶은 주제가 있어서 하나 들고 와 봤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이재명 후보가 뭐 유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이 국회 통과되면은 즉각 사인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 가서 이제 4.3 뭐 피해자라든지 이제 희생자 유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국가폭력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소시효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범죄라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이잖아요. 그거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버리겠다. 시효 없이 영원히 죽더라도 추적해서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으면 이제 공소권 없음이니까 아닐 텐데, 근데 살아있는 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자, 이게 뭐가 문제야? 뭐 그럴 수 있지 싶잖아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폭력 범죄가 뭐냐? 제주도 가서 4.3 희생자와 4.3 관련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정말 뭐 수만 명을 국가 권력이 죽인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국가폭력 범죄에 뭐까지 들어가냐면요. 저 이런 부분도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공무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뭐 군 지휘관의 중상의 살인, 그리고 수사 공무원의 직권남용, 증거인멸 이런 부분까지 있어요. 아니 직권남용이 처벌 범죄 있잖아요. 근데 수사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국가폭력 범죄라고 해서 시효 없이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게 악용될 수 있어요.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들, 수사한 검사들, 이거는 국가폭력이야. 라고 하면서 너네들 변호사 그만두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하든 나는 시효 없이 너네들 처벌하고 기소해서 처벌할 거야. 그리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물릴 거야. 라고 그렇게 악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효가 없어진다는 게 일견 정말 잔혹하고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있다는 게 너무 부당하고 시효가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시효라는 게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무리 나쁜 범죄라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거는 그냥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그냥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무덤에 무덤까지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게 시효고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왜 태완이법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그 김태환이라는 6살짜리 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황산 테러가 범인이 잡혀도 처벌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살인죄 공소시효가 이제 15년, 25년 이렇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거는 정말 반인권적이다라고 해서 그 시효를 없앤 게 이른바 태완이법. 그 어린 아이의 목숨이 희생되고 나서야 없어졌던 게 태완이법이고 그래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졌는데 그거하고 이런 아니 무슨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얼마나 모호해요. 얼마나 눈엣가시 같은 공무원들을 여기 포괄해서 넣을 수가 있겠어. 이거를 갖다가 시효를 없이 수사해서 처벌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물린다?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정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이 행사가 됐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통과시키겠다라고 제주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 포함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본인 범죄는 어떡하죠? 지금 자기 범죄 어떻게 하겠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들려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방탄 5종 세트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래픽에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나름대로. 자, 보세요. 지금 본인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탄을 치고 있는지. 공직선거법 이거 어떻습니까? 아니 3심에서 유죄라고 했잖아요.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양형만 정하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예 구속요건 자체를 개정을 해서 행위에 관한 거짓말은 처벌받을 수 없게 그렇게 법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거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진행 중인 재판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아요. 지금 대북송금도 있고 대장동도 있고 성남FC 위례 있잖아요. 이거 다 중단을 시킨다. 그리고 뭐 조희대 특검법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 지금 유죄 판결을 낸 대법원을 압박하는 그런 법안이고 지금 법원조직법 대법관 지금 너네 10명 대법관 지금 가만 놔둘 수 없으니까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법 대법원 미우니까 대법원 위에 헌재 사심으로 만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 방탄 내지는 대법원 보복 입법을 하는데 그러면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겠다. 여러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시효를 없애겠다. 이거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직권남용 이런 것들도 공무원의 직권남용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반인륜 정말 국가폭력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악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아까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이재명을 수사 기소한 검사들 그리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까지도 이건 이론적인 가능성이긴 하지만은 국가 폭력이다. 너는 시효 없이 공무원 그만두고 변호사 뭐 다른 직역에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 물을 거야라고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작 자기 재판은 지금 눈앞에 닥친 자기 재판은 저렇게 안 받겠다고 온갖 방탄 입법을 그 본인하고 관련 없다 그러죠. 당이 알아서 했다 그러죠. 그렇게 하고서 이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효 없이 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 사건의 의미를 한번 해설을 해드렸습니다.